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시험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노동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 전망, 로봇의 신규 진입 매력도를 적어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로봇주들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또 의결이 되자 바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도 집중이 됐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 기업들 노동력 부족과 함께 인건비 상승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라고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선호 종목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오늘 로보티즈 그리고 현대모백스가 꼽혔죠. 현대모백스는 오늘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주 다 투자해도 좋을까? 전반적으로 다 담아도 좋을까? 라는 물음에는 증권가 노라고 답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으로만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은 오히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찍히는 쪽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요즘의 흐름을 보면 조선주만 보더라도 달리는 말이 계속 더 잘 달리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죠. 로봇주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더 달려나갈 수 있다면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그 매력도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봇에 대한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는 로봇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시금 로봇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주목받는 시기에서는 로보티즈가 단연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두 분께서는 뭐라고 적어주셨나 하고 봤더니요. 일단 저 별 4개로 보면 됩니까? 예, 별 4개를 적어주셨고 성향차 있음. 이라고 아래에 주의사항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70%, 중장기 30% 이렇게 전략을 각각 짜주셨는데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로봇이 갑자기 움직인 건 아니었고 뉴스를 보면은 로봇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특히나 뭐 2,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휴머노이드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잡았고 주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움직였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로봇에 관련했을 때 시장의 키워드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중국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함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에서야 막 이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플러스로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했을 때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는 단기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로봇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했기도 했고요. 이 종목이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다른 종목군들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은 로보티즈가 잡고 있는데 다만 지금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사실 유상증자라는 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보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종목인가? 라는 이야기가 들면서 또 하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로보티즈의 대안체가 또 없는가라고 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감속기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SPG도 있고 하이제너럴M도 있고 이런 네.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안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중장기로 접근을 하시되 이런 감속기 관련 종목군들 특히나 원가에 대한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많이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일상 속에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재밌게 봤던 게 양천구에 로봇으로 음식이 배달된다라는 뉴스인데 아하. 배달비는
배달비는 무료라고 해요. 배달비는 무료인데 공원에서 뭐 커피를 무료로 배달한다 이런 내용들이 돌 때마다 다시 한번 로봇 같은 경우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제 성향차가 좀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로보티즈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 SPG나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성화준 전문가인데 단기 70%, 중장기 30%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의 신규 진입에 대한 흐름들을 잡고 싶다 하시면 단기에 대한 대응을 70%,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30% 비중을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사실 이제 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거 때문에 노동력이 대체되는 게 로봇 투자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로봇주가 반등한다? 저는 이게 사실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똑같이 한번 쓸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주가 움직인다라는 포커스를 잘못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일반 특정 종목 하나에 잘못 고점에 묶여갖고 크게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로봇주의 포커스는 단순히 노동력 대체로 인한 로봇 투자의 확대 논리만 갖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단기에 대한 70% 흐름을 잡아드린 이유는 어쨌든 지금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나름대로 이제 또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는 사실 사고 팔고 치고 빠지긴 좋아요. 근데 그 기업의 밸류를 다시 한번 좀 재정비를 하고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실체 없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뭐 로보티즈 뭐 관련해서 이야기 달려있다라 그래서 종목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붙어있다라 그래서 무조건 다 대응하시기는 어렵다. 대신 내가 실력이 좀 된다라 그러면 단기 매매로 단타 매매로 사고 파는 거 정도만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중장기 정도로 30%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느냐? 예. 일단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력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또 공개됐잖아요. 이 2026년도 예산안 공개된 걸 보게 되면 AI 산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2배로 늘렸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 담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단기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단기 급등에 대한 추격은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AI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 흐름으로 한번 챙겨보셔라. 그래서 내가 단기로 대응해야 될 종목들과 중장기로 대응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옥석 가리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 워낙 또 다시금 핫한 종목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데 두 분께서 잘 짜주신 전략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